호주에서 꼭 한 군데만 가라 이러면 첫째는 브리즈번이고 둘째는 케언즈입니다. 아무래도 저 노던 테리토리는 볼 게 없고 저쪽 시드니나 멜번보다는 좀 따뜻한 곳이 좋아서 그래서 이 케언즈는 걸어서 세계 속으로도 소개가 되고 있는데 에스플래네이드입니다. 에스플래네이드는 그 특별한 뜻은 없고 뭐 산책로 뭐 굳이 따지면 산책로 그래서 에스플래네이드 라군이다 뭐 이랬습니다. 좋습니다. 나는 아마 다윈에서 너무 실망해가지고 좀 그랬는데 케언즈 가서 빵긋 웃었어요. 이게 다 인공 풀인데 당연히 공짜죠. 근데 밑에 모래까지 갖다 놓고 이렇게 주변이 다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뭐 에브리지 주로 이제 에브리지널 아무래도 저 호주는 에버리지널에 대한 어떤 보호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이런 에버리진 예술이 많아서 나중에 좀 익숙해지고 밤 9시까지 여기 그 라군에서 수영 가능해서 좀 정말 낭만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케언즈는 공항이 너무 가까워서 비행기 소음이 조금 안 좋아요. 그래서 케언즈가 2위고 1위는 브리즈번입니다. 브리즈번이 제일 살기 좋아. 이렇게 야간에 이렇게 장식에 불 켜놓고 정말 멋져요. 그 말이 나이트 마켓이지 그냥 푸드 정션이에요. 푸드 정션. 뭐 그래 크게 볼 건 없고 대부분 호주는 이제 신식 건물이 많죠. 정말 내가 찍어도 잘 찍었다. 무슨 잡지처럼 나왔네. 그래서 정말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고 프라이버시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람을 못 찍어서 그렇지 공원이나 피크닉 나온 가족들이 너무 부러웠고 식당에서 안 사 먹는 한 식료품비가 한국보다 쌌어요. 뭐 소고기 뭐 사면 뭐 3끼 이상 먹고 막 정말 살기 좋은 곳이었다 싶습니다. 비행기 소음 빼고 시장녀 뭐 고추장남 이런 게 한때 유행이었는데 13년 전에 정서가 이랬습니다. 고추장 남자편 오전 9시 30분 휴대폰 알람 소리에 기상한다. 고추장남의 하루가 시작된 거다. 10시에 첫 수업이 있긴 하지만 위닝하느라고 늦잠을 잤다. 요즘도 위닝이 있나 몰라. 졸린 눈으로 머리 감으며 욕실로 향한다. 바가지로 덥수락 머리를 적신다. 고추장남은 떡지머리를 감추기 위해서 물로만 헹군다. 샴푸랑 린스는 생각 못한다. 비싸기 때문이다. 샴푸를 마치면 방구석에 처박아둔 빨래더미에서 양말을 골라줘야 한다. 양말을 고르고 난 뒤 10분은 기다려줘야 냄새가 빠지고 눅눅한 기운이 사라진다. 내가 마치 이등병이 된 기분이다. 냄새 빠지는 동안 거울을 보며 피지를 제거한다. 이제 양말을 신고 비키니 옷장으로 가면 본격적으로 걱정을 한다. 나는 아싸임으로 튀는 복장이 좋지 않아서 수수한 복장을 한다. 오늘따라 얼굴이 누렇게 뜬 것 같다. 피지 제거하느라 좀 늦었다. 평소 얼굴만 마주치면 인상 쓰는 주인 아주머니에게 다가가 가진 모든 궁상을 다 떨며 방새내는 나를 밀어본다. 어제 입었던 짙은 남색 남방을 입고 지난달에 방 청소하면서 발견했던 슬레진저 모자를 눌러쓰고 동생이 유행 지났다며 주었던 이스트팩 가방에 레포트 파일과 전공 서적을 쑤셔놓고 집을 나선다. 진작에 큰 방을 살 수도 있었지만 이게 아싸스러운 거다. 아사들 스타일이다. 버스 종류소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이런 생각을 한다. 오늘 어떻게 보내나이다. 버스가 안 오면 문자 보는 척 한다. 그냥 보는 척 하는 거다. 가끔 주위를 의식해서 고개를 끄덕여 준다. 버스 타는 건 고추장남 스스로에게 부르주아적인 일이다. 버스가 안 오면 어떤 새끼가 세비간 자전거를 그리워한다. 사실은 돈이 아까운 거다. 난 가난하니까 일반 버스는 사용하고 10분을 뛰어가서 300원이 더 싼 마을버스를 탄다. 주머니에서 600원을 꺼내 2번 세어보고 낸다. 차르르. 학교에 도착했다. 예상보다 일찍 도착했다. 마을버스 때문에 뜀박질했더니 고추장남은 출출해지기 시작한다. 계단 옆 정수기로 향한다.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물을 마신다. 벌컥벌컥.
마시고 싶지만 벌컥벌컥 마시고 싶지만 얄팍한 일회용 종이컵이 너무 작다.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자신의 모습이 마치 이등병인 것 같다. 이 와중에 고추장남의 쓸데없는 문자 보내기 척하기는 계속된다. 10시 첫 수업이다. 전공 수업이지만 주위를 둘러봐도 친구라고는 없다. 집에서 멀리 떨어진 학교에 지나간 걸 속으로 투덜거리며 수업을 듣는데 졸려오기 시작한다. 그 와중에 핸드폰 쳐다보긴 계속된다. 친구가 없는 관계로 DC의 아싸길에서 놀고 있는데 내가 쓴 게시풀의 리플이 생각난다. 병설리 주로 악플이 대부분이다. 결국엔 존다. 졸다 보니 2시간이 지나갔다. 점심시간이다. 아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이때다. 과연 뭘 먹을까? 고추장 남은 가난함으로 구내식당 학생회관에서 밥 먹는 일은 없다. 거기서 밥 먹는 애들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며 편의점으로 향한다. 가는 길에 우리과 애들이 눈에 띈다. 아무 이유 없이 눈길을 피한다. 왜 피하는지 모르겠지만 웃고 떠들며 어울리는 다니는 그들에게 인사를 할 수가 없다. 먼저 말 걸어주기를 기대하지만 그들에게 그런 배려는 없다. 그냥 모른 척 하면 되는 거다. 내 자신이 좋네 한심한 거다. 출석을 부르면 주위가 일순간 조용해진다. 다들 순간 누구지 하는 표정이다. 고추장남은 존재감이 없다. 고추장남은 지나가는 커플들을 부러운 눈길로 훔쳐보며 자신이 추리하다 생각하면서 다음 수업을 향한다. 수업을 마친 오후 4시다. 수업을 마친 고추장남은 자취방으로 향한다. 온라인 게임의 시작이다. 고추장남의 가장 큰 즐거움이다. 던전을 배회하면서 훗날 잡을 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다가 어쩌고 저쩌고 충분하다며 고추장남의 대화는 계속된다. 대부분 진담이다. 지금 나의 캐릭은 부캐릭이라면서 애써 자신을 고수로 포장한다. 오늘 찜해둔 아이템은 나중에 알바 뛰어서 현질할 것이다. 게임을 하다 보니 출출하다. 저녁 먹을 시간이 된 거다. 점심은 컵라면이니 저녁은 밥을 먹어야 하는 거다. 짜파게티 노구리 햇반의 고민은 결국 햇반에 결정났다. 생활비 걱정하면서도 라면의 상시 구비는 고추장남의 필수 요소이다. 자신의 경제 사정에 어울리는 음식이라 생각하며 존내 처먹는다. 처먹으며 하는 일은 대부분 DC 갤러리 돌아다니기이다. 와우겔, 리니지겔, 아싸겔을 좋아한다.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고 환장을 한다. 게시물에 리플 쓰는 건 필수다. 게시물을 올리면 존재감이 동반 상승한다는 착각은 고추장남의 공통점이다. 게임 캐릭의 일상을 살고 있는 것 같은 착각 속에 그의 존재감은 소멸돼가고 있다. 담배를 피우며 창문을 열었는데 주인 집에서 풍겨오는 불고기 냄새를 맡으며 부러운 반 시샘 반으로 주인을 욕한다. 부동산 투기를 했느니 그딴 걸로 트집 잡는 게 부지기수다. 그리고 나중에 자기도 불고기를 구워 먹을 거란 다짐을 한다. 담배가 떨어져 구멍가게를 간다. 용돈을 안 보내는 어머니를 원망한다. 주머니에 돈을 세어보지만 모자란다. 고추장남에게는 담배는 평온의 안식이다. 골목에서 꽁초를 줍는다. 담배를 피워야 한다는 군대 선임의 말을 떠올리며 꽁초를 입에 문다. 불티나로 불을 켜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 멋지게 느껴진다. 브래드 피트의 터프함이 남의 일이 아닐 것 같다. 다른 꽁초들은 조심스레 주머니에 넣는다. 방금 주워핀 말보로 레드의 니코틴이 다 소비되지 않았지만 앞에 있는 학생들에게 멋있게 보이려고 꽁초를 또 입에 문다. 고추장남의 하루는 이렇게 지나간다. 된장녀도 있습니다. 된장녀. 7시 반 일어난다. 된장녀의 하루가 시작되는 거다. 10시 첫 수업이지만 일찍 일어나야 학교 갈 준비를 할 수 있다. 샤워기로 머리를 적신다. 전지현 같은 머릿결을 위해 엘라스틴이나 팬티 미장생 정도를 써줘야 한다. 샴푸 마치면 트리트먼트 한다. 트리트먼트는 바르고 난 후 10분을 기다려야 머리 큐티클에 영양 공급이 된다는 거다. 내가 한간이 된 기분이다. 트리트먼트 하는 동안 랑콩 프렌징으로 세안을 한다. 본격 메이크업 한다. 난 여대생이므로 청순하지 않으므로 내추럴한 화장을 한다. 오늘따라 화장이 좀 뜨는 것 같다. 화장한다고 늦었다. 평소 얼굴 마주치긴 아빠에게 다가가 가진 애교를 총동원해 용돈을 끌어낸다. 지난주에 구입한 빈폴 원피스를 입고 지난달에 알바 뛰어서 번 돈으로 질렀던 레스포삭 토트백을 한 손에 들고 한 손에 레포트 파일과 전공 사작을 겨드랑 사이에 꽂고 집을 나선다. 진작에 큰 가방을 살 수도 있지만 이게 여대스러운 거다. 된장녀들 스타일이다. 버스 기다리면 이런 생각을 한다. 심각한 고민은 아니고 점심을 뭘 먹을까 정도이다. 버스가 안 오면 문자질이 시작된다. 메시지 내용도
오늘 점심 뭐 먹을까? 이딴 게 대부분이다. 버스를 타는 건 된장녀 스스로에게 수치스러운 일이다. 버스가 안 오면 자가용이 있었던 옛 남자친구를 그리워한다. 사실은 그의 차가 그리운 거다. 난 소중하니까 300원이 더 비싼 좌석 버스를 탄다. 레스포삭 토드백을 교통카드 정상가에 들이대면 삑 학교에 도착했다. 예상보다 일찍 도착했다. 화장한다고 아침을 못했던 된장녀는 출출하다. 던킨 도나츠로 간다. 다이어트를 위해 설탕이 가미되지 않은 아메리카노를 시킨다. 그러면서 설탕과 잼이 범벅된 도나츠를 처먹는다. 모닝커피와 도너츠를 먹으며 바삐 움직이는 사람들을 창밖으로 보는 자신의 모습이 마치 뉴요커가 된 것 같다. 이 와중에 쓸데없는 문자질은 계속된다. 10시 수업이다. 주변에 남자가 없다. 여자만 수두룩한 학과에 지나간 것을 투덜거리며 수업을 듣는데 졸려오기 시작한다. 이 와중에도 문자질은 계속된다. 애인이 없는 이유로 복학생 선배랑 놀아나고 있는데 그 선배에게 문자 날린다. 선배 졸려요. 이딴 쓸데없는 문자가 대부분이다. 결국엔 졸다 보니 2시간이 지나갔다. 점심시간이다. 된장녀끼리 가장 고민되는 선택의 시간이다. 뭘 먹을까? 된장녀들은 소중함으로 구내 식당에서 밥 먹는 일이 없다. 구내 식당에서 밥 먹는 애들을 경멸의 눈으로 바라보며 레스토랑으로 향한다. 갓 제대한 복학생 선배가 눈에 띈다. 선배님 밥 사주세요. 이유 없이 밥 사달라 그런다. 왜 사줘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된장녀 3명이 달라붙으면 그 누구도 이겨낼 자 없다. 복학생 일주일 밥값이 한 끼 식사에 날아가 버리지만 된장녀에겐 그런 배려는 없다. 그냥 맛있으면 되는 거다. 복학생 존내 불쌍한 거다. 된장녀 3명이 모이면 주위의 시선이 모인다. 캠퍼스에 어울리지 않는 화장에 패션은 유난히 튄다. 된장녀들은 수수한 여인들을 경멸의 눈초리로 홀기며 추리하다고 뒤에서 씹으며 다음 수업을 향한다. 수업을 마치니 4시다. 된장녀들은 시내로 향한다. 아이 쇼핑이 시작이다. 명품감을 배회하면서 결혼 상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3000cc 이상의 그린저 몰고 다니는 키 크고 옷 잘 입는 유머 있는 의사 정도면 나에게 충분하다며 농담 반 진담으로 대화는 계속된다. 대부분 진담이다. 지금 사귀는 남자친구는 엔조이 사이일 뿐이라며 애써 자신을 쿨하고 멋진 여자로 포장한다. 오늘 찜해둔 옷 화장품은 나중에 아빠 카드로 살 것이다. 저녁 먹을 시간이 된 거다. 패밀리 레스토랑 가야 된다. 빕스, 결국엔 빕스로 갔다. 살찔 걸 걱정하면서 빕스 코스 요리는 된장녀의 입맛에 딱이다. 자신의 인격에 어울리는 음식이라 생각하며 전에 처먹는다. 대부분 이야기는 드라마 이야기, 남자 이야기다. 주지훈, 강동원, 배정남을 좋아한다. 아니 환장을 한다. 디지털 카메라로 음식 찍는 건 필수다. 싸이에 비싼 음식을 올리면 자기도 동반 상승한다는 착각은 공통점이다. 뉴요커의 일상을 살고 있는 착각 속에 그녀의 칼로리는 축적된다. 주차장을 빕스를 나서는데 주차장 벤츠 은혜색에서 자동차 내리는 커플을 바라보며 부러움 시선반으로 그녀를 욕한다. 성형했니? 이딴 걸로 트집 잡는 게 부지기수다. 그리고 나중에 저런 자가용 모는 남자를 꼬실 거라는 다짐을 다시 한번 한다. 친구들 헤어지고 지하철 탄다. 자가용 안 사주는 아버지를 원망한다. 토드팩에서 아이팟 나노를 꺼내서 음악을 듣고 주로 팝송이다. 된장녀는 팝송이 인격이다. 아파트 내 헬스장으로 향한다. 자기 관리를 해야 한다는 섹스시티2의 대사를 떠올리며 러닝머신에 오른다. 뱃살을 출렁거리며 러닝머신을 뛰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 멋있다. 금방이라도 제니퍼 로페즈의 S라인이 남의 일이 아닐 것 같다. 비치된 패션 잡지를 읽으며 사이클도 탄다. 빕스에서 존에 먹어서 쌓인 칼로리가 소비되지 않았지만 충분한 거다 생각하고 씻고 집에 간다. 된장녀의 하루는 이렇게 지나간다. 집에 가면 어머니는 우리 딸 공부한다고 힘들지? 얼마 전에 포드 페라리 영화 봤는데 그냥 포드는 그냥 돈 벌고 싶은 양산차고 페라리는 그냥 약간 좀 뭐라 해야 되나 좀 작가주의적 고집이 강한 그런 회사입니다. 실제 페라리 뭐 안 타봤으면 모르겠지만 페라리는 실제로 굉장히 타기 불편하고 조작도 어려워요. 그래서 48년 트랙터 제조 회사를 설립한 당대 부자인 페루치오가 페라리가 자꾸 말썽을 일으키자 페라리 사장 엔초를 만나러 간 거죠. 그래서 기술적 문제점을 지적하니까 빡친 페라리가 우리 회사에 불평하지 말고 당신 회사 트럭이나 평생 몰아라고 폭언을 합니다. 그래서 빡친 페루치오는 제대로 된 스포츠카가 뭔지 보여주겠다면서 63년도에 람보르기니를 창업했네.
화나서 창업해 보내.